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이것은 미국 증시의 3개월 동안 상승률인데요.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엄청난 증시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MD는 AI 반도체 관련주로 엮이면서 단기간에 75%나 올랐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16%나 떨어졌네요. 증시 상승의 배경으로는 다양한 이유를 꼽을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의 누적 저축액을 보면 여전히 마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풀린 과도한 유동성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저축액을 기반으로 주식을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오르니 또 사람들의 가정에는 돈이 쌓여가고 이 돈으로 또 주식을 사고 또 주식이 오르니 또 사람들의 가정에는 돈이 쌓여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돈을 기반으로 소비를 꾸준히 하면서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소매 판매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달에는 연말 쇼핑 시즌이 겹치면서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시간에 나온 소식인데요. 미국의 4분기 GDP 속보치가 전 분기 대비 3.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연율로 환산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높게 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치인 2.0%보다 훨씬 높게 나옴으로써 미국 경제가 좋은데 생각보다 더 좋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을 볼게요. 맨 오른쪽 네모 박스 친 부분이 이번에 발표된 지표입니다. 전분기 대비 3.3%가 올랐다는 것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2.8%나 증가하면서 미국 GDP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듯 여전히 미국 개인들의 소비가 강하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GDP에 대해 여러 매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경제 생산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은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으로 간주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견고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떠한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는 쉽게 나가 떨어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소비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이야기죠. 로이터 통신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지출 증가와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인해서 일부 기업과 가게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던 것도 경기 침체를 막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번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줄을 볼게요. 경기 침체를 막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경제 위기다, 경기 침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경기 침체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처럼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언젠가는 성장률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의 기준금리는 매우 높은 상황이잖아요. 고금리의 부작용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미국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성장이 갑자기 꺾이는 경착륙이냐 아니면 완만하게 둔화되는 연착륙이냐 이러한 갈림길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봤을 때 미국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 여러 사람들의 심리가 담긴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 최근 몇 달 동안 급속도로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비가 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침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지역 연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를 보면 여전히 미국은 침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 경제 위기 때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하나 발표되었죠.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를 보면 최근에 급등하면서 경기 호황을 나타내는 52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50 아래에 위치하면 제조업 침체, 50 이상에 위치하면 제조업 호황을 의미하는데요. 이 지수가 50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는 5개의 지역 연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하늘색 그래프는 이러한 5개의 지역 연은 제조업 지수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짙은 파란색으로 표기된 것은 방금 보여드린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지수가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는 상승한 반면에 지역 연은 제조업 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가 괴리가 발생했다. 둘 중 하나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S&P 글로벌 지수가 수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보통 제조업 지수만 딱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세부 항목도 다 같이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아웃풋 지수만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아웃풋 지수는 48.7로서 여전히 제조업 위축 국면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 연은의 제조업 지수와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부 항목 중에서 공급자 배송 시간이 1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해서 22년 10월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자 배송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장사가 매우 잘 돼서 공급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자 배송 시간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S&P 글로벌 지수의 상승을 유발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동 리스크가 증가되고 있죠. 컨테이너 화물 지수를 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진정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자 배송 시간 증가를 긍정적으로 반영하면서 이번 제조업 지수가 증가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를 약간 긴 시계열로 살펴봤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으로 올라간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쑥 올라간 게 보이지 않나요? 트럼프 대통령 당시 감세 정책을 강하게 쓰면서 일시적으로 제조업 지수가 상승했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제조업 지수를 꾸준히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와 약간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물론 당장 경제 위기가 오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러드 전 연은 총재의 말을 매우 신뢰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이분 말대로 거의 시장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분이 최근에 한 인터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연착륙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에서 4% 수준을 유지하는 뉴 레짐에 접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앞으로 4에서 5% 사이 이것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면 지금의 연착륙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미국의 금융기관 사이에서 돈을 빌릴 때 작용하는 단기금리가 간헐적으로 위로 튀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자주 튀지 않거든요. 이것은 코로나 경제 위기 직전인 2019년 상황과 비슷해요. 그래서 유동성 발작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동성 발작이 나와도 작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처럼 연준이 잘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4년 전에도 똑같이 나왔었던 소식입니다. 같은 이슈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부분은 꾸준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AI 관련주를 매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일봉 차트를 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마진과 현금 흐름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역시 이렇게 덩달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승이 나온 게 며칠 되지 않았어요. 최근 6개월 동안 폭발적인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꾸준히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횡보 구간 아니면 조정 구간 이것을 봉착할 수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 보유자는 그대로 들고 가시는 전략 좋습니다만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약간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강하다.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조업은 침체가 아닌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속임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미국이 아직은 완벽하게 연착륙에 접어들었다? 이것을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걱정을 할 게 아니죠. 한국 경제가 요즘 매우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코스피 역시 박살이 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현재 상황, 한국은 왜 이렇게 힘든가 이것을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제 관점과 투자 관점 모두 한꺼번에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다음에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